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첫 번째 시리즈. 스텝 7. 결단. 결단은 신속히 한다. 성공의 열쇠. 결단이 소망을 완성시킨다. 언제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인가를 몸에 익혀라. 당신은 올바른 결단력으로 막대한 재산을 놓치지 않고 손에 넣을 수 있다. 당신은 얼마나 신속하고 명확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실패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결단력 부족이다. 결단력 부족, 즉 우유부단함은 누구나 극복해야 할 최대의 과제다. 백만장자를 넘어설 정도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분석하면서 명백해진 것은 그들 모두가 신속한 결단력의 소유자이며 한 번 내린 결단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오랜 시간 신중히 생각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부를 축적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예외 없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느리고 쉽고 빈번하게 그 결단을 뒤집는다. 결단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내리며 변경할 때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결정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재벌 헨리 포드의 가장 뛰어난 재능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완고함은 세계에서 가장 추한 자동차라는 모델 T를 제작할 때도 나타났다. 주위 사람들은 모델을 바꿔야 합니다 라고 충고했으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고 계속 생산했다. 어쩌면 이 모델 T의 경우에서는 결단을 내리는 시기가 늦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완고한 고집으로 막대한 부를 구축했다. 완고한 성격이 때로는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호한 결단력을 뒷받침하기도 한다. 자신의 결단에 따르라. 필요한 돈을 만족할 만큼 손에 넣지 못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남의 의견에 영향을 잘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남의 의견에 현혹되어 신념이 없는 결단을 내린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가망이 없다. 남의 의견에 좌우되는 것은 아직 진실한 소망이 없다는 증거다. 당신 자신의 결단에 따라야 한다. 당신이 선택한 협력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당신 마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협력자를 뽑을 때는 반드시 당신의 목표를 완전히 이해하고 전면적으로 응원해 줄 사람을 찾아야 한다. 당신에게는 자기의 두뇌, 자기의 마음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해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기 전에 좀 더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수집해 두고 싶을 경우에는 당신의 목적을 밝히지 말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찾으면 된다. 단호한 결단력이 몸에 배도록 하려면 입을 굳게 다물고 눈과 귀는 크게 열어야 한다. 지나치게 말이 많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기 쉽다. 혹시 당신이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타입이라면 정보를 수집하기는커녕 남에게 당신의 아이디어를 도둑맞을 우려가 크다. 또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것은 당신이 훌륭한 지식인인지 아닌지를 자백하는 일이 된다. 참으로 현명한 사람은 조심성이 있는 태도와 침묵을 통해서 저절로 남의 눈에 띈다는 사실을 유념하기 바란다. 당신 주변 사람들도 모두 기회를 엿보고 있다. 만일 부주의하여 계획을 누설하면 선수를 빼앗길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은 입을 다무는 것과 귀를 열어두는 일이다. 그리고 다음에 말을 크게 써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두기 바란다. 하고 싶은 일을 남에게 말하기 전에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라.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함을 알려주는 말이다. 결단이 역사를 바꾼다. 결단의 가치는 그것을 내리는데 얼마만큼의 용기가 필요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현대 문명의 기초는 생사를 건 용기 있는 결단 위에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링컨은 수천 명의 지지자와 친구들의 반대에도 노예 해방을 선언했다. 그의 용기 있는 결단으로 흑인들은 자유를 얻었다. 독배를 마신 소크라테스의 결단도 자기의 신념에 타협을 허락하지 않는 용기의 결과였다.
그의 결단은 역사를 1000년 이상이나 진보케 하여 인류에게 사상의 깊이와 언동의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 노버트 이리 장군이 미 합중국의 정책에 반대하면서 남부 여러 주를 위해 일어선 것도 용기에 따른 결단이었다. 이 결단에는 자기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1776년 7월 4일 미 합중국의 역사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 필라델피아에서 내려졌다. 56명의 사람이 서명을 했는데 이 용기 있는 행동은 미국의 모든 국민이 자유를 획득하느냐 못하느냐와 같은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 전 국민에게 새로운 독립을 가져오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부여한 불가사의한 힘에 대하여 역사가들이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슬퍼해야 할 일이다. 이 힘이야말로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그 힘을 만들어낸 사건을 살펴보자. 이 이야기는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발발한 사건에서 시작된다. 그 무렵 영국 정부군은 미국 식민지에 대해 무력 탄압을 자행하여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시민들은 무장 군인들이 온 거리를 순찰하는 광경을 증오에 찬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 끝내 시민들은 그 저기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병사들에게 야유를 보내거나 돌을 던졌다. 그러자 청검 준비 발사라는 부대장의 명령이 내려지고 곧이어 대참사가 일어났다. 전쟁이 시작되자 수많은 사상자가 속출했다. 이 사건은 영국 정부의 탄압이 식민지 주민을 지나치게 자극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 때문에 미국 여러 주의 의회 가로 열고 식민지 개척민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의회 가로 닫고는 이에 대해 단호한 행동을 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대표자로서 존 행콕과 세뮤얼 앤더스도 출석했다. 그들은 용기를 갖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영국 정부군을 보스턴에서 내쫓기 위해 함께 행동하자고 맹세했다. 두 사람이 내린 결단이야말로 현재 미 합중국에서 구가하는 자유의 시초였다. 이 결단에는 대단한 위험이 따르고 있었으므로 굳은 신념과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다. 회의를 끝낸 후 세뮤얼 애덤스가 사자가 되어 허친슨 지사를 만나 영국 정부군의 철병을 요청했다. 결국 이 요구는 받아들여져 영국군은 보스턴에서 물러갔다. 하지만 이것으로 사건이 전부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역사를 바꾼 대사건이 일어났다. 평소에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인 리처드 헨리와 세뮤얼 애덤스는 공포와 희망을 가슴에 안고 각각의 주에서 시민의 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애덤스는 13주의 식민지 사이에 편지로 소통하는 것을 생각해냈다. 그렇게 하면 긴밀한 상호협조가 가능해져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보스턴에서 군대와 충돌이 일어난 지 2년 후인 1772년 3월 애덤스는 이 아이디어를 의회에 제안했다. 그 결과 영국령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을 위해 서로가 손을 잡자는 취지 아래 식민지 통신위원회가 발족하였다. 이 위원회는 현재 미국 시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기초가 되었다. 세뮤얼 애덤스, 리처드 헨리, 존 행콕 등을 중심으로 협력자 그룹이 이루어졌다. 식민지 통치위원회가 출발할 무렵 당시의 시민들은 보스턴 사건 때와 같은 방법으로 아무런 조직력도 갖지 않은 채 영국 정부군에게 계속 반항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여러 주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분쟁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지혜와 용기와 정열을 모아서 진심으로 손을 잡고 영국과 싸우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애덤스, 리, 행콕 세 사람이 일어섰다. 그러나 영국 측도 그냥 있지는 않았다. 그들도 대책을 세워서 그들 나름대로 협력자를 모으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돈과 군대가 충분했다. 영국 국왕은 매사추세츠 지사로 허치슨 대신 게이그를 임명했다. 새 지사는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세뮤얼 애덤스에게 대리인을 보내 반대운동을 중지하라고 협박했다. 이때 대리인이었던 패튼 대령과 애덤스가 나눈 대화를 재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애덤스 씨, 나는 게이그 지사의 명으로 말하겠소. 당신이 반대운동 진압에 협력만 해준다면 영국 정부는 당신에게 만족할 만한 사례를 할 것이오. 지금까지 당신이 취해온 행동은 영국 법령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오. 그러나 마음을 바꾸면 큰 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국왕의 총애도 받고 평화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오. 세뮤얼 애덤스는 반대운동을 중지하고 뇌물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이대로 교수형에 처하는 위험을 각오할 것이냐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했다. 자신의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될 최악의 위기에 몰린 애덤스는 패튼 대령에게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말을 그대로 지사에게 전하도록 다짐받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게이그 지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오. 누구의 요청이라도 나는 국가의 정의를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소. 게이그 지사에게 한 가지만 충고하겠소. 흥분한 시민들을 더 이상 화나게 하지 않는 편이 현명할 것이오. 이러한 애덤스의 통렬한 회답을 받은 지사는 격노하여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나는 영국 국왕의 이름을 걸고 반대운동에 참가한 모든 시민의 죄를 사면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약속한다. 그러나 너무나 큰 반역죄를 범한 세뮤얼 애덤스와 존 행콕 두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가하겠다. 그러나 지사의 이 성명은 오히려 두 사람이 결사적인 결단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동지들을 모아 긴급 비밀 회의를 열었다. 전원이 모이자 애덤스는 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서든 모든 식민지를 단결시켜야 합니다.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단 한 사람도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방 안에는 비장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당장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화해를 모색해 보자는 사람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영국 국왕에게 대드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인지 망설였다. 그러나 애덤스와 행콕은 아무런 공포감도 느끼지 않았으며 실패의 가능성 또한 생각하지 않았다. 이 두 사람의 열정이 전달되었는지 다른 사람들도 동참하여 마침내 1774년 9월 5일 필라델피아에서 제1회 대륙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은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일보다도 중요한 날이다. 이 대륙회의를 여는 결단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면 독립선언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회의가 개최되기에 앞서 버지니아주의 대표인 토머스 제퍼슨이 영국령 아메리카에서의 권리에 대한 개요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일로 제퍼슨과 버지니아주의 영국 대표인 덤모어 경과의 관계는 애덤스와 게이그 지사의 관계처럼 험악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 책자가 발간되자마자 제퍼슨도 영국 정부의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아랑곳 없이 동지인 패트릭 헨리는 이렇게 말했다. 이것을 반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온갖 반역을 범합시다. 식민지의 운명을 좌우하는 막중한 책임을 진 이 사람들에게는 권력도 군사력도 재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이들은 제1회 대륙회의 개최와 동시에 행동을 개시했다. 이 격렬한 반대운동은 2년간 계속되었다. 그리고 1776년 6월 7일 리처드 헨리 리가 의장의 허락을 얻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식민지가 자유와 독립의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영국 국왕에 대한 모든 충성을 단절하고 정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려고 합니다. 리의 폭탄 선언으로 의회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했다. 리의 발언에 대한 뜨거운 격론이 매일 벌어졌으며 이에 리도 완전히 지쳐버렸다. 5일째가 되자 그는 마침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다. 의장,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며칠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행동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무슨 이유로 더 기다리겠습니까? 오늘을 아메리카 공화국 탄생일로 정합시다. 황폐한 식민지가 아닌 평화와 법이 존재하는 질서 있는 국가를 건설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동의가 표결되기 전에 리는 가족이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버지니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출발 전에 최후까지 함께 싸우기를 맹세한 토머스 제퍼슨에게 모든 일을 맡겨놓고 떠났다. 그로부터 얼마 후 대륙회의 의장인 행콕은 제퍼슨을 독립선언문 기초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임명했고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다. 이 선언에 서명한 사람들은 모두 영국과의 싸움에서 질 경우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월 28일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문 초안이 발표되어 내용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1776년 7월 4일 토머스 제퍼슨은 의회에서 이 독립선언문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자명한 진리로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나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타고난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안에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가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제퍼슨의 발표가 끝나고 투표가 실시된 결과 이 선언서가 정식으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 56명의 서명을 얻었다. 이 결단으로 식민지 국민을 위한 국가가 탄생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분석해 볼 때 미국이라는 국가는 56명의 협력자에 의해 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온 국민에게 자유의 기쁨을 안겨준 이 결단력은 인생의 길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독립선언문도 정식으로 발표되기까지 다음에 6가지 단계가 차례차례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망, 결단, 신념, 인내, 협력자, 그리고 계획에 조직하다. 명확한 결단을 신속히 내려라. 이 결단력의 철학이 가르쳐주는 것은 강렬한 소망에 입각한 사고는 그 자체가 물리적 가치를 창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앞에 소개한 미국 독립의 역사나 US 스틸사의 이야기에서 불가사의하게 바뀌어가는 사고의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다. 이 전환은 기적도 아니고 신의 조화도 아니다. 단지 자연의 법칙이 작용했을 뿐이다. 이 자연의 법칙은 신념과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손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에는 자유를, 사람에게는 부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 명확한 결단을 신속히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아는 사람이며 그 바람을 달성하는 용기를 갖춘 사람이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지도자가 되려면 빠르고 단호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잘 알고 그것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한편 우유부단한 성격은 보통 어릴 적부터 몸에 배는 법이다. 이런 아이들은 분명한 목표도 없이 초,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대학마저도 그냥 들어간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그 버릇이 없어지지 않는다. 어떤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지만 가장 먼저 발견한 직장에 취직해버린다.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한 목표도 가지지 않고 경영자를 신중히 선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의 지위와 급료에 만족해야만 한다. 당신이 진정 성공을 바란다면 우유부단함을 떨쳐버리고 단호한 결단력을 키워야 한다. 그런데 단호한 결단력을 내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며
때로는 매우 과감한 용기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56명은 자기의 생명을 그 결단력에 걸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자유를 얻으려 했다. 이처럼 이들이 독립을 소망했던 마음가짐으로 부나 사회적 지위 등 원하는 것을 열망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이룰 수 있다. 단,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열심히 추구하지 않는 한 결코 저절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결단력은 그 자체가 매우 강한 위력을 발휘한다. 결단력 부족은 실패의 최대 원인이다. 누구나 의견을 가지고 있으나 당신의 일생은 당신의 의견으로 결정된다. 신속히 명확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바라는지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바람을 달성하기 위한 용기를 갖춘 사람이다. 세상은 자기가 바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준다. 다음 시간에는 스텝 8, 인내, 신념을 기르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집니다.